정책 자금 알아보시다 보면 계속 나왔던 이름이 들려요. 딱 기관 이름이 5개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. 이게 뭐냐면 지역신용보증재단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요렇게 5개입니다. 근데 이 5개가 사실 대표님들이 막 찾아보다 보면 어디를 먼저 해야 된다 혹은 다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막 헷갈리시는데 왜 헷갈리냐? 5개가 사실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대표님들 사업 단계에 따라서 어디를 먼저 해야 되고 어디를 뒤늦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나한테 맞냐? 맞는 데에 잘 찾아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애초에 대표님들이 이 5개 중에 다 신청을 할 수 있어서 '나는 5개 중에 내 마음에 드는 데를 고르겠다.' 이게 아니에요. 내 사업 지금 현 상황에 맞는 구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5개 기관이 도대체 뭔지 어떤 자금을 주로 주는지 이걸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. 크게 이 5개 기관도 2개의 형태로 나눠요. 일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직접 심사를 해서 직접 자금을 줍니다. 근데 그럼 나머지 3곳은 뭐 하는 데냐? 간혹 은행에 먼저 대출받으러 갔다가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. 보증서를 받아오세요. 어디 기관에 가서 어디 재단에 가서 보증서 먼저 발급해서 오시면 됩니다. 이런 얘기 들어봤을 텐데 지역신용보증재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이 3곳이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. 이 보증서가 있으면 은행에서 그걸 보고 사실상 거의 정책자금을 내어줘요. 첫 번째로 지역신용보증재단, 줄여서 지역신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.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앙회 홈페이지입니다.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사실상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라는 로고만 보이고 뭐 자금을 신청한다 이런 페이지가 따로 보이진 않아요. 왜 그러냐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표님들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별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별도로 존재합니다. 그리고 이 지역신용보증재단 왜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냐면 어, 대표님들이랑 제일 가까워요. 대표님들이 지역별로 분명히 사업장이 계시잖아요. 이 사업장이 있을 텐데 이 사업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리하고 지원을 해주는 게 어디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지역신용보증재단입니다. 근데 지금 홈페이지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죠. 이 지역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가 지역별로 있습니다. 여기 내가 어디 지역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다르죠. 뭐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한번 눌러볼게요. 누르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. 이 신용보증재단은 기본적으로 뭐 규모라든지 기술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냐 이걸 봐요.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접근하기가 쉬운 거죠. 이거 하나는 알아두면 좋을 게 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한도는 보통 8억 정도로 잡혀 있어요. 음. 재단마다 상품마다 한도가 다르기는 합니다. 그리고 이 한도가 지역 신보에서 받은 것만 한도로 치는 게 아니라 다른 보증기관에서 혹은 다른 이 공단에서 받은 게 이미 있다면 그게 여기에도 영향을 끼쳐요.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나는 어 다른 데에서 얼마를 받았는데 지역 신고를 가니까 '왜 이 정도밖에 안 나오지?'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보증 한도가 연결이 되어 있다.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두 번째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있어요. 소진공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. 여기에서 아까 이 말한 기관이 직접 심사하는 2곳 중에 한 곳이에요. 이 직접 심사라는 게 사실 왜 유리하냐면 소상공인 분들의 상황과 요건들을 더 적합하게 적용시켜서 평가를 한다. 이런 부분에서 더 유리한 거예요. 그래서 업종이나 뭐 규모라든지 실제 사업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른 기관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게 이 소진공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. 이 소진공에서 나오는 자금들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해진 시기에 맞춰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자금 종류별로 요건들이 있습니다. 이 요건이 결국 평가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.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금은 매출이 상승했을 때 받는 게 있고요. 어떤 자금은 매출이 하락했을 때 받는 게 있고요. 어떤 거는 신용도가 안 좋을 때 받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. 소상공인 분들이시면 그리고 이 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면 1인 사업장 운영하고 계시면
뭐 매출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신용도가 안 좋을 때도 있고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하잖아요. 그런 요건에 맞춰서 자금들을 준비해 놨다라는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소진공에서 자금이 지원되는 방식이 딱 직접 평가 한 가지 방식은 아니에요. 이 소진공에서 직접 심사를 해 가지고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이 있고, 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방식도 있어요. 은행을 통하면 이 은행에서 심사가 한 번 더 들어옵니다. 그래서 소진공에서 "됐다. 평가가 통과됐다."라는 게 바로 자금이 나온다라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어요. 직접 자금이냐 이 대리 자금이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. 자금 종류가 여러 개다 보니까, 그리고 금리도 분기마다 바뀌고 신청 시기도 분기마다 달라져요. 분기마다 새로 나오거든요, 다음 분기 것들이. 그래서 오늘 뭐 "어떤 자금이 언제 신청할 수 있다." 이거를 얘기 드리는 것 자체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, 예산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선착순 성향이 강한 자금들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소진공 자금을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 분기를 그냥 넘기시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소진공은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. 요걸 좀 알려드리고, 세 번째로 신용보증기금, 신보라고 하죠. 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, 여기는 대표님들이 이제 융자를 받으려고 가시면 어떻게 보냐면 숫자로만 봐요. 어 재무제표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신용도라든지 이것들을 등급으로 환산을 해서 체크합니다. 그래서 장부가 이 매출 장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깔끔하고 매출이 잘 잡혀 있으면 여기에서는 좋은 금액들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. 반대로 매출이 잘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서류로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, 장부에 안 잡혀 있는 경우, 현금 매출이 많은 경우, 이런 경우들은 이 신용보증 기금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죠. 그리고 여기에서 좀 자주 걸리는 것들이 있는데, 결산이 언젠가, 이게 생각보다 크게 작용해요. 무슨 말이냐면 음 작년도 결산이 안 좋게 나왔으면 올해 지금까지 매출이 굉장히 좋게 나왔더라도 작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작년 결산은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는 올해 아무리 매출이 막 200% 300% 500% 이렇게 성장을 했더라도 그게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거죠, 이 신용보증 기금에서는. 그래서 이 신용보증 기금은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 대비 큰 금액을 받을 수는 있지만 매출이나 신용도 그리고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들어가셔야 된다. 요걸 알려드리고요. 네 번째로 기술보증기금, 우리가 기보라고 많이 합니다. 여기도 보증서를 주는 거는 매한가지예요. 근데 이 신보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. 여기는 자체적으로 기술을 평가의 주요 관점으로 봅니다.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무적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기술 쪽의 평가가 같이 계산되고 더 중요하게 계산이 돼요. 그래서 매출이 아직 적거나 없어도 재무가 좀 약해도 기술 쪽에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좀 높게 나오면 그게 반영이 돼서 자금이 나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신청하실 때 준비하라고 하면은 이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, "우리는 뭐 기술 기반의 회사가 아니다."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, 이 기술이라는 게 뭐 특허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연구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. 뭐 제조 공정이든 운영 방식이든 이 다른 기업들이 쉽게 못 따라하는 어떠한 특별한 요소가 있으면 사실상 대부분 그게 평가 대상이 돼요. 다만 이게 어려워서 이제 좀 이 기술 보증 기금을 꺼려하시는 것 같은데, 그 다르다라는 요소, 우리만의 유니크한 부분들을 대표님이 이 글과 말로 설명하실 수 있냐,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것도 말로만 그냥 얘기하시면, 서류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게 진짜 기술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거든요.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대표님들이 뭐 어떤 레시피에서 굉장히 좀 독특한 레시피를 가지고 있고, 혹은 뭐 학원을 운영하시는데 이 학원 학생들의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 어떤 하나의 서비스를, 관리 서비스를 준비를 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다. 그러면 이것도 그냥 남들 다 하는 거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대표님이 최적화를 잘 하셨으면, 그리고 하나라도 추가된 서비스나 기능들이 있다면 그거 자체로 이미 굉장히 좋은 구실이거든요. 근데 이걸 서류와 말로써 얼마만큼 잘 기술보증기금의 담당자를 설득시킬 수 있냐,
이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기술보증기금을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대표님들을 보면 기술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해서 막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중진공이라고 얘기하죠. 여기도 기관이 직접 심사하는 곳 중에 하나예요. 어, 여기에서는 대표님들의 사업을 어떻게 보냐면 계획으로 봐요. 지금까지 뭘 했는지도 당연히 보긴 보죠. 이 사업을 보는 거니까 지금까지 뭘 해왔는지를 보지만 앞으로 뭘 할 건지를 더 중요하게 봐요. 자금을 어디에 쓸 건지,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, 요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. 그래서 사업 계획서의 평가 비중이 앞에서 얘기한 이 네 군데를 합쳐서 총 5군데 중에 제일 커요. 여기에서도 좀 하나 알려드릴 게, 여기서 하나 추가로 알려줄 게, 직접 심사를 한다고 해서 사업 계획서만 혹은 회사의 기존 매출만 보는 건 아닙니다. 여기 이 중진공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금 한도가 크다 보니까 담보라든지 혹은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, 자금 종류에 따라서. 그리고 여기는 이름 그대로 소상공인보다는 혁신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. 그래서 나는 규모가 중소기업인데 5인 미만인데 중진공을 받을 수 있냐? 받는 분들이 있어요. 어떤 분들이냐면 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 플랫폼을 만드시는 분들, 혹은 기술 개발 중심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진공의 자금을 받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. 이 중진공은 이 정책 자금 융자 기준으로 60억 까지도 가능하고요.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70억 까지도 나와요. 물론 이건 상한선이니까 참고 정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실제로는 매출이나 뭐 자금 용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일반적으론 어 잘 나오시는 분들은 한 10억 에서 20억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. 중진공 자금들 중에 청년 창업 전용 자금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표님들이 보시고 '중진공을 가장 먼저 해야겠네.'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, 사실 중진공이 준비할 게 제일 많고 까다로워요. 평가 이 수준도 제일 어렵습니다.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을 했다가 안 돼서 '아 정책 자금은 나랑 안 맞나 보다.' 이러고 접으시는 경우가 있는데, 정책 자금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제일 어려운 데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. 이렇게 5대 정책 자금 기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, 어 진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대표님들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거는, 이 5곳 중에 한 군데를 갔는데 한 군데가 안 되셨다고 해서 다른 데를 가셔도 똑같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. 다 평가 요소가 각각 다르고요. 그리고 자금의 종류도 다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선 안 되셨던 분이 다른 데 갔는데 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. 허다해요, 허다해. 그리고 시기를 잘못 맞추면은 예산이 소진돼 가지고 "다음 분기에 신청하셔야 된다. 다음 달에 신청하셔야 된다."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. 업종이 맞지 않아서 아예 신청하셨는데 이 입구에서 커트되시는 경우도 있고요. 업력이 안 돼 가지고 어떤 자금은 아예 신청조차 못 하시는 것도 있을 거고요. 기존 정책자금 기관에서 받은 융자만으로 한도가 다 차 가지고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5군데 중에 한 군데를 갔는데 "아 안 된다. 자금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." 그거 한마디 듣고 '정책 자금은 안 되는구나.' 이런 섣부른 판단을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, 이 5대 정책 자금 기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장해 두셨다가 앞으로 내가 정책 자금 필요하실 때 이 5개 기관을 전부 다 알아보시고 어떤 순서대로 진행해야 될지 단계별로 지소신기중 이 한마디를 좀 외워 두셨다가 순차적으로 준비를 해 보시면 어떨까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정리하면 지소신기중 이 5개: 지역신용보증재단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. 어 이 5개 기관이 너무 많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. 중기부처럼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5개니까 정책자금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한 군데 찾아가셨는데 "안 된다."라고 하는 거 보고 돌아가셔서 다른 이 정책자금도 아예 덮어버릴 수도 있어요. 근데 오늘 이거 보신 분들은 한 군데 기관에서 한 개 자금에 대해서 거절하신 거를 듣고 '아 나는 그 기관의 자금이 다 안 맞나 보구나.'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, 그 기관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금이 하나도 없더라도 다른 기관에 가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있다라는 거. 왜냐면
매출이 떨어져도 혹은 신용도가 낮더라도 혹은 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 있거든요. 음. 그래서 대표님들 상황에 따른 기관과 자금 종류를 한번 잘 찾아보셨으면 합니다.